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와 학기말 업무의 피곤함을 이제 이겨내시고 이렇게 또 오늘도 직접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쁜 PPT를 만들어 주신 다이알로그 기초 챗봇 빌딩 수업 나눔과 이제 실습을 우리 잠신중에 김가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또 서울대 박사 과정에 연구 중이신 조수경 연구원님께서 연구에 대한 소개와 연구의 선생님들께 특별히 또 좀 자문과 도움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참여를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실까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조수경 박사님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실까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인사 말씀 해 주시고 그래서 인제 그 가영 선생님 수업사의 나눔 이후에 또 저희가 그 한번 서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잠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조수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함께 링크에 들어와 있는 최미설 융합전공의 최미설 선생님이랑 함께 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필요해서 손윤아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도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다리시던 우리 김가영 선생님의 기초 챗봇 빌딩 수업 나눔과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학기말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하게 강의를 준비해 주신 김가영 선생님께 좀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음소거가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네.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잠신중학교 영어교사 김가영입니다. 올해 두 번째 발표인데 첫 번째는 한 2년째 하고 있던 수업 내용을 나눈 거라서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이번에는 저도 처음이라서 공부를 해가면서 애들한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수정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 미리 양해 말씀 드리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은 흔히들 뭐 이루다 등등 또는 뭐 저도 이제 저희 애가 밀접 접촉자가 되는 바람에 저도 집에 자가격리까지는 아니고 능동 감시자 비슷하게 되면서 이렇게 전화를 보건당국에서 많이 받았는데 뭐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어디라고 설명했더니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화가 AI 전화였던 거예요. AI 음성으로 나왔던 전화였는데 이게 이제 대화가 제가 약간 그 틀에서 벗어난 얘기를 시작하면 못 알아듣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효율성을 따지는 사회에서는 이제 AI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영어과다 보니까 애들하고 이제 시험이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남는 시간 동안 좀 재미로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을 때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로그인부터 굉장히 난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나누고 싶었다기보다 나누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일단 로그인이 반이다라는 것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만든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프로그램으로 챗봇을 만드는데 이제 챗봇 만드는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C 언어나 뭐 파이썬 이런 거 사실 거의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코딩을 사용해서 하는 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지 않고 애들하고 이제 언어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더니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공부해서 애들하고 이제
엎치락 뒤치락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부터 로그인이 안 되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요새 이제 코로나가 더 이제 심해지면서 학교를 안 나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수업 일수가 많이 모자랐고 그러니까 애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오프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안 된 상태로 있기도 하고 나중에 오프에 와서 뭐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보여지는 것보다 좀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그인만 하면 그 다음에 좀 더 훨씬 수월했다라는 거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실습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줌은 화면을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한쪽으로 모니터 화면으로 좀 치우시고요.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하시는데 이게 약간 루트가 바뀌면은 무슨 결제 그 정보를 한마디로 이제 카드를 한번 박아놓고 결제할 일 있으면 그걸로 쉽게 결제해라 이런 나오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지금 화면으로 영상을 내가 찍어놨거든. 그거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로그인을 아직 못한 사람이 좀 있더라고. 다른 방 가보니까 다른 반도 보니까 좀만 잠깐만 제가 영상을 공유해드릴게요. 아침에 준비를 했는데 어디가 동영상이 요거네.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얘를 멈추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니까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모든 구글 계정에서 로그 아웃 하세요. 로그 아웃. 그러니까 결제 변경 이런 거를 안 하려면은 이 루트를 따르는 게 제일 편하고 만약에 자기 개인 학교에서 나눠준 계정 말고 자기 개인 계정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이 루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계정에서 로그아웃 한 상태라 치고 자 구글에다가 구글을 열어서 자, 로그아웃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웹상에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검색하면 뜨죠?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제일 처음 장면으로 Sign in with Google, 구글 계정으로 뭐 회원 가입하세요, 등록하세요, 뭐 로그인하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구글이 있으면 자기 걸로 하시면 돼. 학교 계정 안 됩니다. 학교 계정 안 되고 뭐 미성년자 설정되어 있는 그런 계정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13세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계정이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없으면 지금부터 보세요. 클릭했을 때 자기 계정이 있으면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여러분한테 이제 계정이 없는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다른 계정 사용을 눌렀더니 이메일을 쓰래. 근데 이메일 없어. 이제 계정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계정을 하나 파. 그래서 계정 만들기를 왼쪽에 아래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제 개인정보 쓰죠. 성,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메일 주소를 여러분이 창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김가영 자기가 쓰고 싶은 걸로 쓰고 나와. 이런 거 아이디 어떠니? 마음에 들면 고르고 안 그러면 새로 해서 변형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자 비밀번호를 확인 똑같은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고 다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겼는데 전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네. 일단 금방 보여드렸던 영상은 로그인을 시키는 것부터 얼마나 힘든지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설명을 한 두세 번 이상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그인이 안 되는 이유가 그 클라우드 연동이 되는 바로 그런 설정으로 넘어가는 휴대폰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갤럭시가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원래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그냥 다이얼로그 플로우였는데 이게 클라우드로 주소가 바뀌면서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게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활용하겠습니까? 클라우드가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게끔 하면서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모바일 휴대폰을 애들이 보통 쓰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사파리에 들어가서 창을 그냥 넘기고 그냥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뒤늦게 발견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로그인을 이제 다 했어요. 만약에 했다면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플로우 그 챗봇을 만들 때 인텐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인텐트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처음부터 다가오지 않고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리슨 앤 토크 같은 다이얼로그를 우리가 흔히 듣기 평가나 말하기 평가에서 많이 했고 그러면 A가 말을 하면 B가 말을 해. 그게 하나의 인텐트야. 이렇게 설명을 해서 A 문장, B 문장 이렇게 이해를 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화면 보이시죠? Are you good at soccer? 축구 잘하니? Where is the library? 도서관이 어딨니? 이 두 개의 문장은 같은 말이야? 완전히 다른 말이야? 우서가? 달라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의도가 완전히 다른 문장은 하나의 인텐트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인텐트라는 거는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걸 인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잘하니라는 문장과 도서관이 어디니라는 문장은 아예 다른 뜻이고 다른 말이고 다른 인텐트죠. 그러면 인텐트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다른 인텐트에다가 Where is the library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또 두 번, 세 번 계속 설명을 하는데 희망적인 거는 한 번 할 때는 애들이 되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막 창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작을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전혀 인텐트를 이해를 못한 내용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설명을 하면은 조금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다가 세 번째부터는 이러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해보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니까 또 이해가 되고 저도 다음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희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애들끼리 막 이렇게 디스커션, 토론을 하거나 토의를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또 좋아 보여가지고 그거를 실험을 해보려고 줌 소모임 평소에 사실 잘 안 썼는데 이거를 또 한번 써봤어요. 줌 그 소회의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끼리 인텐트는 하나지만은 그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애들이 그러면 서로 다른 거 두 개만 만들어도 이게 괜찮은 꽤 좀 이렇게 뭐랄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룹을 다 정해서 넣어주고 이제 대화를 해보라고 했는데 애들이 인텐트도 잘 모르고 또 다이얼로그 플로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리더가 혼자 그냥 짊어지고 자기가 창작을 하든지 애들한테 받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채워 넣는데 그것마저 다 틀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줌 소모임이 처음에 애들이 배경 지식이 없거나 해보지 못한 어려운 거는 줌 소모임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가 잘 아는 거를 표현을 자유롭게 정말 뽐내고 싶을 때 그때는 줌 소모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챗봇 빌딩을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 로그인에 이거는 반복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다른 반에도 뭐 이용을 해야 돼서 뭐 결제 카드를 입력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가지고 뭐 저장을 눌렀다고 하는데 제가 오저리 푸드 커스텀이라고 후속 대화, 후속 인텐트가 나오는 거야. 즉 follow 인텐트가 있으니까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What menu? 지금 삭제하고 커스텀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말을 했어. 근데 okay, hamburger is ordered 라고 대답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대화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단 말이야. 자, 건우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건우야. 네. 아까 그 내가 얘기한 말 들었죠?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를 했어. 메뉴 주문을. 그랬는데 직원이 hamburger is ordered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대화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안 된 거요. 안 되지. 뭐가 문제지? 한번 설명해 볼래? 그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는데 햄버거가 됐다고 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자동으로 햄버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자, 건우 이제 마이크 끄셔도 되고요. 대답 감사합니다. 텐트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한국 전통 의복은 뭔가요? What book is the State of Liberty holding?
자, 자위 여신상이 들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요? 요 두 가지의 질문만 봐도 얘네는 인텐트가 하나로 묶일 수 없다라는 걸 아실 거야.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오른쪽에도 보시면 when is the test? 시험이 언제야? Do you know where the English teacher is? 영어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아니? 이거 두 개만 봐도 돼요. 하나의 인텐트로 묶일 수 없지. time. 점심시간이다. How was the exam? 의도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순서가 단 인텐트를 살짝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떡볶이하고 런치. 학생들이 지금 음성이 뭐가 섞이는 것 같은데? 열차 태워서 고마운 거지. 네, 학생들이 이제 그룹 그 소모임에서 소회의실에서 이제 서로 만들거나 뭐 조장 혼자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챗봇 빌딩하는 트레이닝 프레이즈하고 리스판스를 제가 제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출을 다 받아가지고 살펴보니까 인텐트를 이해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 예시는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충분히 활용 가능해서 한번 멈추고 보여드리려고요. 여기에 이제 결국에는 점심으로 뭘 먹고 싶은지 뭐 물어본다든가 권유한다든가 이런 대화의 내용인데 떡볶이, 그 다음에 샌드위치, 라면, 주스, 김밥, 그 다음에 어묵, 크루아상,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 음식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실습을 하시면서 볼 수도 있는데 푸드라던가 어쨌든 어떤 엔티티, 개체로 활용을 하면은 얘는 하나의 인텐트로 가능합니다. 사실 떡볶이 먹으러 가자와 샌드위치 먹는 게 어때는 딱 봤을 때 뜻이 다르잖아요. 뜻이 다르지만은 떡볶이가 샌드위치랑 이렇게 치환이 된다고 해야 되나? 다 떡볶이로 바꾸기만 하면은 그게 충분히 의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이해가 처음에 안 됐지만 어쨌든 얘는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멈춰봤습니다. 그 뭡니까 샌드위치 요거 메뉴만 바꾸면은 점심을 먹으러 가자라고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볼까요? Do you want me to eat 라면? 내가 라면을 먹었으면 좋겠어? 약간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약간 인텐트를 살짝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떡볶이와 샌드위치와 라면과 토마토 주스와 김밥과 피쉬 케이크는 뭐야? 묶이고요. No, I don't want to eat 라면. 이거는 그거 싫다라는 거지. 메뉴만 바꾸면 같은 인텐트 했어. will 지금은 스페니쉬 레스토랑.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영어 수업이다 보니까 무슨 이제 테크 수업만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영어 교과서에 있는 다이얼로그 스크립트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이 대화 맥락에서 가능한 인텐트의 그 이그샘플을 제가 뽑아봤어요. 뽑아서 얘들한테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 경험을 물어보는 현재 완료 문장을 가르쳐주기 위한 스크립트가 쫙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그거를 스페인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너도 먹어봐 권유를 하면서 너는 먹어봤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먹어봐서 너 꼭 먹어봐.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못 먹으니까 요리책이나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텐트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고 이제 결국에는 대화의 어떤 이제 대화를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종류가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럼 얼마 36개죠. 36개의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커피북이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는 안 먹어봤으면 안 먹어봤다고 하거든. 오른쪽은 텍스트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대답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너는 I hope you can try sometime. 한번 먹어봐도 진짜 맛있어. I hope you can travel to Spain and try the food there. 거기서 대화가 몇 개가 가능하겠습니까? 3 곱하기 2 능가하는 챗봇도 그냥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영어를 좀 한다 치면은. 자, 그러면은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거는 레슨 2에 나오는 다이얼로그예요. 즉, listen and talk 파트인데 이게 조금 더 우리가 그 시도했던 그 뭡니까? 챗봇의 흐름하고 비슷해. 왜냐하면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하는 내용이거든. 이런 호텔 예약, 음식점 주문, 뭐 등등등은 너무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뻔한 그 대화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챗봇으로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사실은. 그래서 왼쪽에 읽어보시면 요거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한참 읽어보라고 아까 6개의 대화. 이탈리안.
Food.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I want to order a mushroom pizza. Would that be all? Yes. Is the order for here or to go? For here, please. 잘했어요. 자, 그러면 대화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탈리안 음식점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뭐 드시겠어요? 메뉴를 주문을 하라고 독촉을 하죠, 직원이. 그랬더니 메뉴를 주문을 한단 말이야. 머쉬룸 피자가 먹고 싶대. 자, 그러면 두 번째 인텐트를 보세요. Will that be all? 그게 다야? 더 주문해. 많이 팔면 팔수록 좋으니까 더 주문하라고. 그게 다냐고. 더 이상 주문할 거 없냐고 물어봐. 그러면 주문을 할 게 없으면 뭐 yes나 뭐 no로 대답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텐트를 보시면은 뭐가 가능해? 자, 주문을 해서 음식이 나왔단 말이야. 음식을 주문을 다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먹을 거냐? 아니면 포장이냐? 이런 걸 물어봐. For here or to go? 이걸 물어보면 뭐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대화를 분석을 해서 제가 교과서에서 뽑아낸 인텐트를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Italian food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또는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됐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결국엔 직원이 물어본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손님이 할 수가 있겠죠. 박주혁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텍스트 리스폰스 4개 읽어보세요. What I want to order a mushroom pizza. Yes, please. I'd like 2 pieces of cake. I'd like to order 만둣국. I want a hot dog and 1 milk, please. 그래서 yes, please, I'd like 그다음에 뭐 to eat 빼고 그냥 a piece of cake 바로 얘기하면 piece of cake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뉴를 적절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가 한번 인텐트가 끝났죠. 그럼 다음 인텐트로 들어가는 건 무슨 내용이 들어간다? 그게 다야? 더 주문할 생각 없어? 더 주문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교과서에서 뽑아낸 내용은 Will that be all?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뭐 제가 약간 변형한 것도 있는데 뭐 더 주문하실 거 없어요? 그게 다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더 이상 주문할 거 없어요. No, thank you 얘기할 수도 있고 One bottle of water, please. 물 한 병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까지 얘는 이제 대화가 더 길어지는 거지. A, B, A, B 한 번 더 A, B. 자, 뭘 물어보는 인텐트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팔로업 인텐트가. 여기서 먹을 거냐? 포장해 가실 거냐? 자, 그럼 요거 우리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태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윤영이 한번. 멈췄네. 한번 세 번째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다이얼로그 플로우랑 관련이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이얼로그 플로우나 뭐 다른 챗봇 그 빌딩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코딩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이얼로그 플로우도 보니까 접근 방법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코딩을 모르기 때문에 코딩을 사용하지 않고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사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요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코딩이 아니라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 실습을 하기 전에 수업 나눔을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과에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인텐트 대화에서 요 트레이닝 프레이즈 4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Is the order for here or to go? For here or to go? Is it for here or to go? 자, 그러면 여기서 먹을 거 하니 안 됩니다. 576개가 나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면 대화의 종류가 576개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 곱하게 되면은 통계 뭐 그 확률 통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볼 건데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자. 자, 오더 음식을 주문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챗봇. 자,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수업을 했던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 당장 내일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완성을 하지 못한 수업을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애들한테 태클을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 교과 내에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어떤 그 다이얼로그 자체를 같이 이제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일단 수업을 지금까지 해본 결과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규정이 만 13세 미만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 13세 미만이면은 중학교 1학년은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제가 사실 자유학년제에서 이걸 하고 싶었는데 내년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 13세 미만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 계정이 필요한데요. 구글 계정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있잖아요. 요거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신 senms.kr 이렇게 이제 끝나는 아이디 그 이메일을 다 이제 배부를 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쓰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 계정이 있는 경우에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즉 모바일 같은 경우에 뭐 클라우드 계정을 이제 연동을 하면서 뭐 유료 결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의 번호를 입력해서 저장을 해라라는 창이 떠요. 창이 뜨는 경우가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거는 사파리에서 창을 지우거나 이렇게 넘기시고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바로 들어가면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해보니까 한 3번 정도 같은 소리를 반복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더 확실히 이해가 되고 애들도 그게 좀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텐트가 결정적이라는 거, 이거 개념 이해시키는 거 되게 어렵고 이제 실질적으로 인텐트 만들 때도 챗봇이 이상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요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서로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구글을 사용하게 되면은 드라이브나 뭐 문서든 뭐든 자동 저장이 되잖아요. 몇 초 사이에 다 자동 저장이 되는데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 세이브가 항상 있고 밑에가 세이브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오른쪽 세이브를 뭘 바꾸거나 그러면 항상 저장을 눌러야 얘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이브를 항상 하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점 한번 리스트로 만들어 봤고요. 이제부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자, 그러면 준비 상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그인이 반이다. 그래서 구글 계정, 개인 계정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다이얼로그 플로우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셨다 치고 진도를 나가볼게요. 일단 3가지 개념, 제가 오늘 다룰 개념은 3가지인데요. 에이전트와 인텐트와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영어 사전을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보니까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가 챗봇이라는 로봇을 하나 만드는 거야. 조금 더 비율을 강하게 하면 애를 하나 낳는 거야. 그런데 그 애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 말도 못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말을 한다. 유령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반드시 먼저 하나 만들고 애를 낳고 그 에이전트의 머릿속을 채워서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다. 그게 오른쪽에 인텐트인데 인텐트는 인텐션이라고도 이제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뭐 동의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꼭 동의어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의도는 있어. 어떤 말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 먹자도 가능하지만 점심 때 배고파. 이것도 점심 먹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와 점심 먹자가 때로는 같은 인텐트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텐트가 약간 자기가 뭐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또 어색한 게 나오니까 인텐트를 잘 잡아내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개념을 한 3번 정도 설명하고 하니까 애들이 뭐 이해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장면에서 음식이 샌드위치, 라면, 또 뭐가 나왔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메뉴, 그쵸? 떡볶이. 이제 그거를 사실은 그 같은 말인데 단지 메뉴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독립된 독립체, 엔티티로 설정을 해놓으면요. 떡볶이로 입력을 했을 때 그게 다 떡볶이로 반응이 대화에서 떡볶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학생들이 만들어낸 그 인텐트는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개념, 엔티티는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개체, 독립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영어의 뜻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 아까 학생들이
줬던 거 같이 수업 시간에 공유를 했던 건데요. 이거 다 틀렸다라는 거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 마지막에 얘는 떡볶이, 샌드위치. 이거는 푸드라는 예를 들어 푸드라는 엔티티로 설정만 해주면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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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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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인텐트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교과서에서 뽑아낸 거 한번 예시를 학생들하고도 의논을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인텐트가 사실 결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인텐트라는 거를 이제 A와 B의 대화, A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그에 맞는 대답을 한다. 그게 인텐트예요. 그러면 대화가 이제 제일 간단한 건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대답을 했는데 그럼 A가 대화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는 말을 하겠지만 대화를 안 하고 싶으면 대화를 끊어내는 말을 하면 돼요. 딴소리를 하거나 뭐 그만 대화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follow-up intent라는 거를 만들면 돼요. 대화가 제일 간단하려면 팔로우업이라는 거는 후속이죠. 뒤에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업 인텐트인데 커스텀이라는 개념 그 기능을 사용하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대화가 제일 간단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화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텐트에서 팔로우업 인텐트 커스텀을 하나 만들고 이건 대화가 끊기는 거. 그 다음에 팔로우업 인텐트를 하나 더 만드는데 이거는 커스텀 2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커스텀 1, 커스텀 2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화를 더 하고 싶을 때 이거를 만들어 인텐트를 더 만들고 이 대화가 이제 또 A, B 또 이어지고 싶으면 여기에서 또 이어지는 대화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또 만약에 대화를 더 이상 끊고 싶으면 여기서 하나, 대화 끊는 거 인텐트 만들고 또 더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돼요. Follow-up intent to custo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스텀이 계속 들어가고 뭐 인텐트 뭐 3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결국에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면서 대화의 어떤 그 뭡니까 확장 그러면 이제 종류 개수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음식을 주문을 하려고 한번 식당으로 갔어요. 그러면 직원이 메뉴를 물어보죠. 그런데 대화를 끊고 싶어서 주문을 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이러면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원이 시키는 대로 메뉴를 골라주면 대화가 또 이어집니다. 자, 메뉴를 골랐으면은 직원이 이 메뉴가 잘 주문되었습니다라고 확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아까 이제 애들한테 전했던 것처럼 화면을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워놓고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얼로그 플로우 로그인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New Agent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에이전트는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챗봇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New Agent를 클릭을 하시면 자, 클릭하셨죠? 클릭하시면 Create New Agent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이름처럼 하나의 객체를 나타내는 시스템인데 뭐 이런 정의가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기를 낳는다, 챗봇을 하나 만드는 거다,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는 얘는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하게끔 너가 넣어주는 거야 머리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 이름을 지어줍니다. 에이전트 이름을 아무거나 하나 지어주세요. 저는 이제 급하게 제 이름 그대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하나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따라오고 계시나요? 혹시나 너무 뭐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말씀을 해주시면 속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면 이제 저는 에이전트를 제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건드릴 필요 없게 자동 설정이 거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아기가 하나 나왔어요. 저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요. 그러면 왼쪽에 인텐트, 뭐 엔티티 이런 게 쫙 있는데 다 활용하면 꽤나 수려한 챗봇이 만들어지겠지만 기초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개념 인텐트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인텐트를 클릭을 하면
인텐트라는 건 대화의 단위, 질문, 대답. 이것도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해봐야지 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인텐트를 클릭을 하면 인텐트를 또 만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인텐트의 이름을 짓는데 인텐트의 이름이라는 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까 학생이 in school이라고 인텐트를 써요. in school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종류가. 그래서 in school이라고 하면 하나의 인텐트로는 제목이 좀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 주문, 호텔 예약, 또는 강의 수강 신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뻔하고 조금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인텐트 네임을 창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메뉴 레코멘데이션을 했지만 나중에 오더링 푸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더링 푸드로 인텐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지금 인텐트 이름 적으셨나요? 뭐 하나 적으셨으면 밑으로 쭉 내리시면요. 트레이닝 프레이즈가 나와요. 트레이닝 프레이즈가 뭐냐면 A입니다. 대화가 A, B, A, B, A, B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A가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는 말을 하겠죠. 그게 바로 트레이닝 프레이즈입니다. A입니다. A. 결국에 우리가 항상 하는 그 리스닝 테스트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제가 그 오더링 푸드에서 같은 인텐트를 가진 다른 그 패러프레이즈된 문장을 제가 마음대로 그냥 적어봤어요. 메뉴 추천 좀, 음식 좀 가져가고 싶네, 음식을 점심을 먹을 거다, 뭐 음식이 필요해, 음식 주문, 여기서 뭘 주문할 수 있나,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배고파서 음식점에 와서 주문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항상 세이브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을 드릴까요? 실습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약간 피드백이 좀 안 돼가지고 인텐트의 이름을 뭐 적당하게 지으시고요. 뭐 사실 인텐트는 이름이기 때문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잠깐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수업을 해보니까 안 그래도 이 테크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데 뭔가 그 문장을 창자까지 해서 센텐스를 만들어서 AB 다이얼로그를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자기가. 그게 너무 이제 애들한테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선생님들도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아까 제가 적었던 그 문장들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이렇게 지금 창작을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복사 붙여 넣기 해서 그냥 테크 실습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파일을 채팅창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창작이 지금 조금 이렇게 급하니까 이렇게 좀 잘 안 되시는 분은 여기에 있는 인텐트를 써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한 2분 드리면 될까요? 2분? 지금 벌써 시간이 40분이 다 돼가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오더링 푸드를 사실 인텐트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이렇게 막 몇 개야? 7개를 다 하실 필요 없고요. 한 3개? 2개?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실습 가능하니까요. 자, 적당히 트레이닝 프레이즈, 즉 대화에 A를 입력을 하셨으면 자, 세이브 항상 누르시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세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텍스트 리스폰스가 나옵니다. 즉 트레이닝 프레이즈가 A,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 B가 하겠죠. 이 B는 리스폰스 대답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리스폰스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적절하게 2개나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차하면 제가 이제 보내드린 파일에서 그 복사를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아까 이제 결국에 배고파가지고요. 식당에 들어와서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직원이 무슨 음식을 원하세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Please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want to eat. What food? 무슨 음식을 드실 거냐? 주문을 메뉴를 좀 골라라.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리스폰스를 입력을 2개를 뭐 3개를 뭐 많이 하실 필요 없으니까 하셨다고 보고 항상 강조합니다. 세이브 반드시 눌러주세요. 세이브 눌러주시고 자,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인텐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다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try now라는 이게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인텐트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제가 PPT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테스트가 안 되는데 아까 질문에 예를 들어서 I will grab some food 또는 I will have lunch를 적으면 또는 음성으로 말을 하면은 대답을 이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적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 사이트에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해보셔도 됩니다. 시간 있을 때 잘 됐겠죠. 만약에 그대로 적었다고 치면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챗봇이 잘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챗봇이라고 보시면 챗봇 구동 시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 마이크 있는 try now는 자, 그러면 인텐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인텐트를 하나 만들고 왼쪽에 가볼게요. 왼쪽에 인텐트를 클릭합니다. 다시 인텐트를 클릭하면은 저는 이제 인텐트를 여러 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디폴트 fallback intent와 디폴트 welcome intent 요거 2개 하고 지금 만들었던 ordering food나 그 외에 인텐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지 마시고 커서를 여기다가 지그시 대고만 계세요. 지그시 커서를 대고만 있으면 오른쪽에 add follow-up intent가 뜹니다. 즉 후속 대화를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뜨는 거예요. 커서를 대고만 계세요. 클릭을 하지 마시고 가운데쯤에 ordering food에 이렇게 커서를 대고만 있으면 오른쪽에 add follow-up intent가 뜹니다. 그럼 뭐를 클릭하면 되냐? add follow-up intent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A, B는 이미 만들었고 B에 대한 대답으로 또 A가 얘기를 하는 거야. 맞게끔. 그리고 B가 또 얘기를 하게끔. 그걸 설정을 하는 거죠. 인텐트를 후속 인텐트를 이제 한마디로 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커스텀이라고 이렇게 고르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다른 건 잘 몰라요. 사실은. 커스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커스텀 누르셨죠? 자, 커스텀을 누르면 확인을 인텐트에서 해봤을 때 ordering food 밑에 속해 있는 ordering food custom이라는 인텐트 제목이 바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ordering food custom 이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ordering food custom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제목이 저절로 ordering food의 custom이라고 나오죠. 후속 대화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training phrase를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그 텍스트 리스폰스를 넣게 되는데 제가 아까 예시 문장 보여드렸으니까 거기서 한 2-3개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대화가 배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뭐 먹을까 했더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직원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은 대화를 제일 간단히 하는 방법은 대화를 끊는 거다. 갑자기 그 가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주문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대화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I don't know the names of food. 음식 모르고 뭐 모르겠고 뭐 음식 먹고 싶지 않고 여기서 안 살 거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직 메뉴 결정도 안 했고 결정을 미루고 싶다. 이거는 결국에 음식점에 와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결정 못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직원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나로만 표현했으면 대화를 끊을 거니까 I'm sorry. 이건 이제 유감이네요. 라는 뜻이죠. 유감이네요. 미안하다가 아니라 유감이네요. 당신이 결정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직원은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리스폰스까지 그 팔로우 인텐트 커스텀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세이브 항상 누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1분.
잘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온라인으로 애들하고 수업했던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학교를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애들은 안 되면 안 돼요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를 네. 못하죠. 피해줄까 봐. 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네, 네. 질문 저기 있으신가요? 한글 다이얼로그 한글에서 또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선생님 그 강의하듯이 여기 그 말이 안 나오고 이제 훈련 문구 네. 그게 트레이닝 프레이즈예요. 네, 한글로 하게 되면은 예. 네, 그다음에 네. 세이브 메뉴가 네. 안 보이네요. 창조하기? 세이브가 창조하기. 오른쪽 위에 그 만들다? 하늘색 네, 만들다. 예. 아, 이게 예. 구글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맞아요.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예.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도 사실 꽤 많이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하고는 여기까지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수업을 3번 이상 했는데도 여기까지 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한 2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금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간단한 대화를 실제로 우리 챗봇 이게 되는지, 뭐 음성을 하든 타이핑을 하든 챗봇이 대화를 해주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integrations라고 보입니다. 왼쪽에 fulfillment 밑에 integrations 보이는데 이건 이제 다 통합한다라는 말인데 결국에는 모아서 챗봇을 구동하려고 여기 이제 다 더한다, 다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ntegrations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 intent를 지금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파, 뭐 드실 거예요? 안 먹어, 유감입니다. 요거 만드신 거거든요. 네, 요거를 integrations를 클릭을 하시면 네, 오른쪽에 막 integrations 쫙 나와요. 그럼 밑으로 쭉 내리세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예, 웹 데모라고 뜹니다. 웹 데모. 자, 웹 데모를 찾으세요. integrations를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에 쭉쭉 내려서 밑에 보면은 웹 데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 데모. 자, 웹 데모를 클릭을 하시면 해볼 수 있습니다. 챗봇을. 자, 웹 데모 하셨나요? 네, 자, 혹시 너무 뭐 이렇게 잘 안 되겠다 싶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웹 데모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enable이라고 뜹니다. enable은 이제 구동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웹 데모를. 그러면 웹 데모를 클릭하고 enable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주소창이 떠요. 여기에 이 주소창을 복사를 하시면 되죠.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뭐 웹 브라우저에 보통 크롬을 많이 쓰니까 크롬 브라우저 그 주소창에다가 이 URL을 넣으시면 돼요. 이 주소창을 넣으시면 네. 요렇게 챗봇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 챗봇 창에 제가 만들었던 대화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eat something. 뭔가 먹고 싶어. 그랬더니 대답이 랜덤으로 걸리는데 제가 이미 그 인텐트를 적절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랜덤으로 걸려도 이게 대화가 왔다 갔다 잘 돼요. What food? 무슨 음식? I don't know. 모르겠어. 유감이네. I'm sorry. 이렇게. 대화가 간단하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리가 이제 생각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인텐트 하나 만들었어요. 대화를 끊고 싶으면은 인텐트 하나에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대화의 내용을 설정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하시고 싶으면 왼쪽에 세이브 항상 누르시고 인터그레이션스를 클릭해서 웹 데모를 찾아서 웹 데모를 클릭하면 결국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URL이 뜬다. 그러면 URL을 웹 브라우저에 올리면 이렇게 테스트 챗봇 창이 뜨고 실제로 우리가 타이핑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재밌게 하려면 재미있는 인텐트를 넣으면은 이게 챗봇이 좀 재밌어집니다. 네,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적인 챗봇 빌딩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너무 단순하죠, 사실은. 대화 끝 연속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add, follow up, intent를 설명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뉴 있잖아요. 푸드 같은 경우에서 샌드위치, 라면, 그 다음에 뭐 떡볶이 이거는 그냥 하나로 떡볶이가 쭉쭉쭉 나오게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독립되게 딱 블록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 기능을 사용하는 게 바로 entity라는 기능입니다. entity. 자, entity라는 거는
독립된 개체로서 특정한 값을 매개 변수로 지정하여 같은 인텐트 안에서도 입력값에 따라 특정한 값을 반환하도록 하는 기능. 엄청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어쨌든 딱 메뉴만 생각하시면 돼요. 떡볶이 하나 치면은 뭐 답이 원래는 제가 이제 입력한 게 뭐 짜장면이어도 이 짜장면이 떡볶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립되게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티티 네임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food라고 해볼게요. food 메뉴만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define synonyms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비슷한 말은 이렇게 비슷하게 인식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이거는 이제 제가 입력을 해봤는데 소문자나 뭐 a hamburger, 뭐 whole hamburger 또는 뭐 meat hamburger 그런 것도 다 이제 입력을 하시면 똑같은 햄버거로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define synonyms가.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하시고 햄버거뿐만 아니라 메뉴가 피자도 넣고 싶어요. 뭐 샌드위치 넣고 싶으면 또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dd row 하면은 이제 줄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피자가 제가 이제 피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피자랑 똑같은 거는 피자도 있고 홀 피자도 있고 사실 피자는 말이 안 맞지만 누군가는 피자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같은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햄버거는 햄버거 같은 거고 피자는 피자 홀 피자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설정을 하고 얘를 갖다가 세이브를 누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를 설정한 거냐면 entity라는 독립된 개체를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여기 들어간다면 이 떡볶이를 독립된 개체로 인식을 팍 해가지고 나중에 짜장면이 나와도 걔는 떡볶이로 바꾸는 거야. 대화를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ordering food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add follow-up intent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ordering food에서 아까 add follow-up intent 하면은 custom을 누르라고 했죠. 그래서 custom을 또 누르게 되면 아까 ordering food에서 ordering food custom 이 intent는 대화를 끊는 더 이상은 여기 이 식당에서 주문을 하지 않겠다는 대화였고요. 이번에는 어떤 대화를 만들고 싶냐면 ordering food custom to 메뉴를 주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메뉴가 잘 주문되었다라고 confirmation, 확인을 해주는 거죠. 대화를 더 길게 이어나가는 오른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ordering food에서 custom 하나 만들었고 얘 custom 1이라고 보시면 되고 custom 2도 하나 독립 개별적으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custom 2가 저절로 이게 생겨요.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텍스트를 트레이닝 프레이즈를 입력을 하는 거죠. A에. 그래서 뭐 피자 한 판, 뭐 피자와 콜라, 햄버거, 뭐 햄버거 먹을 수 있나요? 피자 먹고 싶어요. 햄버거 먹고 싶네요. 피자 먹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은 다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입력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좀 설명을 하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ordering food custom 2를 하나 아까처럼 만들어서 텍스트 트레이닝 프레이즈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ntity 한번 설정을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넘어가서 자, entity 한번 해보겠습니다. entity. 자, entity. 아까 예를 들자면 food로 입력을 하셨죠. 그러면 햄버거와 피자 그 외에도 뭐 다른 메뉴가 있다면 뭐 메뉴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엔티티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푸드 햄버거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엔티티 입력을 다 해보시고요. 다시 인텐트로 돌아가서 원래 ordering food 처음에 만들었던 첫 인텐트에다가 커서를 지그시 놓으면 add follow-up intent가 뜬다. 그럼 얘를 클릭하면 ordering food custom 2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1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기 요거 만드는 것까지 한번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혹시 회장님 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오늘은. 네, 그렇군요. 멀티가 안 돼서. 네. 나중에 이거 인접상이 하나의 인텐트. 지금 질문이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보내드린 그
인텐트 이그샘플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인텐트와 그 텍스트 리스판스하고 트레이닝 프레이즈하고 텍스트 리스판스를 제목을 적었어야지 좀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보내드린 그 예시에는 왼쪽에 그 한 박스에 한 상자 그 표에 왼쪽에 있는 게 하나의 인텐트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의 트레이닝 프레이즈 그 하나의 박스가 하나의 인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살표를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박스는 팔로우 인텐트가 되죠. 그리고 밑으로 이제 화살표 내려가서 세 번째 박스는 또 팔로우 인텐트인데 두 번째의 팔로우 인텐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그래서 인접상이라는 거는 당연히 인텐트인데 얘 왼쪽에 있는 이게 다 트레이닝 프레이즈로 가능한 거고 뭐가 걸려도 다 말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텍스트 리스판스. 그러면 이렇게 네. 네, 로그인이 쉽지 않고 우선 강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쉽지 않더라고요. 이 로그인이. 가서 막 도와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네, 커스텀 2 만드는 거 만들었다 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프레이즈를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고 그러면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쭉쭉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Action and Parameters라고 나오는데 이런 제목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Food라는 엔티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Food 개념의 이 엔티티가 지금 보이시죠? 엔티티 그 오른쪽에 value라고 떠요. value가 원래 이제 값이잖아요. 가치, 값이라는 뜻인데 이 food라는 엔티티를 하나 만들면 이 food의 value는 이런 형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왜 달러 비슷한 이 표시를 쓰는지는 코딩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설정이 되거든요. 이 value가. 그러면 이 value를 사용해서 텍스트 리스판스에 이 문장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예시 아까 보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리스판스를 이 value 엔티티 옆에 있는 value를 복사해가지고 텍스트 리스판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너 진짜 떡볶이 먹고 싶어? 진짜 피자 먹고 싶어? 진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떡볶이가 나왔으면 그 떡볶이가 저절로 되게끔 물론 엔티티에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제가 햄버거하고 피자만 넣었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떡볶이를 만약에 활용을 하시고 싶으면 엔티티에 떡볶이도 넣으셔야 돼요. 샌드위치를 활용하고 싶으면 엔티티에 샌드위치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밸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는 아까 피자하고 햄버거만 넣었잖아요.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에 푸드에 만약에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피자가 넣으면 얘는 다 피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Do you really want pizza? Is pizza exactly what you want? 진짜 원하는 거야? Will you proceed? 이거 문장에 사실 틀렸어요. With the ordering 피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음식 값이 결국엔 여기에 그대로 박혀서 챗봇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가 아주 이제 기초적인 그런 형태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텐트로 돌아가서 ordering food custom은 이제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내용이었고 custom 2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대화를 더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dd follow-up intent를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 또 커스텀 작업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지금 진짜 떡볶이 먹고 싶어요? 진짜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러면 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화를 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ordering food custom 2에 add follow-up intent를 클릭해서 결국에 ordering food custom 2의 커스텀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코딩 없이 할 수 있다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트레이닝 프레이즈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 제가 보내드린 예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갑시다. 난 그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완벽해요. 좋아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 같은 말을 인텐트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대답도 텍스트 리스판스를 어떻게 넣으면 되겠어요. 자, 여러 가지 형식이 가능한데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당신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문된 음식은 뭡니다.
요런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코딩을 몰라서 이게 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샵 버튼을 이게 그 타이핑을 하시면 샵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저절로 이게 떠요. 샵만 누르면 저절로 ordering food의 custom to의 팔로우업이다라는 거. 즉 아까 나왔던 팔로우업에 있던 그 food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그래서 저절로 이걸 뜨니까 저절로 샵만 누르면 이게 뜨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끝에 요 food 있죠? 제가 주석 달기를 한번 오랜만에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요 food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점 찍고 food.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네. 자, 그래서 샵 버튼, 그러니까 샵만 타이핑을 하시면 ordering food 뭐 하이픈 커스텀 하이픈 to 하이픈 팔로우업이 저절로 뜨는데 점 찍고 푸드를 입력하시면 이 푸드가 뭐예요? 아까 엔티티의 이름이죠. 엔티티, 아까 푸드라고 제가 엔티티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엔티티 이름, 자기가 활용할 엔티티 이름을 넣습니다. 넣으면 이제 나중에 나온 걸 제가 이제 복사를 해봤는데 나중에 챗봇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Your order is done. Ordered food 땡땡 hamburger 이런 식으로 저절로 얘가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샵만 타이핑하면 저절로 이걸 뜨니까 클릭하고 자기가 만들었던 엔티티 이름을 뒤에다가 점 뒤에 넣으면 이게 자기가 그 엔티티에 설정했던 그 메뉴가 그 음식 그 이름 뭐 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동이 된다라는 거 예, 한번 해보시면 좀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 그 아까 뭡니까 인터그레이션스로 왼쪽에 들어가면 이네이블 해가지고 링크를 딸 수 있잖아요. 챗봇을 구동해 볼 수 있는 링크. 그 복사 웹브라우저 창에다가 이제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은 제 챗봇이 바로 뜨거든요. 그 챗봇을 타이핑이나 음성으로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대화를 한번 보시면 음식 뭐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랜덤으로 Please tell me what you want. 뭐 먹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아까랑 좀 다르게 나오죠. 랜덤으로 걸리니까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쳤더니 Do you really want hamburger? 햄버거 진짜 먹고 싶나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래서 Yes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랬더니 Your order is done. Ordered food hamburger. 이런 식으로 예, 그럴싸한 아주 기초적인 네, 챗봇 구동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아이들하고 실습할 때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 사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막 30 몇 명이 얘 이거 안 돼요. 이건 뭐 로그인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로그인 하는 데만 한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거 미리 경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 생각보다. 네. 너무 쉽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지금은 실제로 안 해봤지만 다시 영상 돌리면서 하면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그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질문 들어오셨어요? 네. 네, 지금 질문 읽었는데요. 학생들한테 처음에 그냥 해보라라고 해서 뭔가 이제 약간 속도가 더디고 또 오류가 발생하고 뭐 확인이 좀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점을 제가 발견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때는 예시를 좀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인텐트 예시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애들한테 예시도 주고 예시로 한 다음에 또 챗봇을 이제 진짜 창작 챗봇, 그러니까 챗봇을 테크를 새로 하면서 챗봇을 자기 걸로 만들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예시 문장으로 챗봇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창작 문장으로 챗봇을 뭐 한 6개까지, 8개까지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인텐트 넣어도 인텐트. 팔로업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고희영 선생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가서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인텐트를 만들고 이제 팔로업 인텐트를 만들려면 인텐트를 클릭하지 말고
커서를 대기만 하면은 오른쪽에 add follow intent라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해서 후속 인텐트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인텐트 속의 인텐트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ollow이라는 아까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인텐트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인텐트 왼쪽 인텐트 창에서 인텐트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커서를 대고 있으면 오른쪽에 add follow이 뜹니다. 네, 요게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게 좀 네,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클릭을 바로 하시면 안 돼요. 김연경 선생님은 직접 해보셨나 봐요. 사정이 있어서 화면을 끄고 했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창의적인 대화 내용과 일반적인 대화 내용을 적절히 사용하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요지를 이렇게 짚으신 것 같아요. 네. 어, 왜냐하면 애들이 처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챗봇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몰랐던 만큼 기대가 컸던 거죠. 그래서 아무 문장이나 막 넣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그렇게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뻔한 걸로 시작하고 이제 거기에서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구글 어시스턴트나 구글 홈으로는 연동 안 해보나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이게 웹 데모로만 해봤고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구글 홈으로 연동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조차 제가 잘 사실 몰라서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도 보니까 코딩을 코딩을 입력을 해가지고 또는 뭐 복사로 코딩을 이제 보고 여기에만 살짝 바꾸면 또 챗봇이 구동이 돼요. 그래서 코딩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기능이 굉장히 세세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자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고 기초 기능만 지금 최소한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세한 기능들도 이제 뭐 이름도 하나씩 발견되겠죠. 그 네이밍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수려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은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또 혹시 질문이나 좀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코딩을 이제 하시는 분은 이게 이런 원리라서 이렇게 하면 더 쉽거나 좀 뭐 좋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좀 조언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코딩 하신 선생님들 조금 뭐 조언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교 선생님 직접 실습해 보셨는데 아까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잘 되셨나요? 잘 안 됐고요. 선생님 너무 많이 잘하셨고요. 이렇게 느낌이 저도 몇 개 따라가다가 쉽지 않은 건데 있다는데 좋은은 아니고요. IBM 왓슨에도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매번 그 챗봇이 업그레이드 돼요. 전혀 다른 방향을 하는데 궁금한 거는 선생님께서 이제 코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시간 되시면 조금 소개해 주셨으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사이트에서 다이얼로그에서 코딩으로 전환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코딩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쪽 접근을 못한 건데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코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전혀 그쪽 언어를 모르니까 그냥 아예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관심을 안 둔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알아보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만날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면 되게 많이 2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2탄 준비하셔서 하시고 만약에 코딩 쪽은 또 여기 전문가 선생님들 계시니까 협업해서 선생님은 그 앞단의 내용들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누군가 코딩 잘하시는 선생님하고 연결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2탄 준비해보세요. 협업으로 2탄 준비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여기서 지금 가만히 계시지만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번 있거든요. 같이 요청하셔가지고 연구의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되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영 선생님.
아, 네. 선생님 그 오늘 생각보다 진짜로 준비를 또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또 구성해 주셔서 시간도 알차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 조수경 선생님하고 최미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가영 선생님 수업 소감 나눔 끝에 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수경 연구원님과 최미설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앞서 저기 김가영 선생님 사례 공유 저도 정말 잘 경청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연구의 차원에서 서로 협업도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연구회에 연락을 드려서 이런 상의를 드리는 게 바람직한 결정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고요. 협동과정 박사과정 최미서 선생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는 이제 초등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핵심 역량 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들께 이제 좀 소개를 드리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제 현장 전문가분들 의견을 담아서 현장에서 더 잘 쓰일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네,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인제 뭐 초등, 중등 뭐 여러 선생님들 다 같이 계실 텐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는 어땠는지 이런 좀 개략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인제 좀 관심 있는 선생님들에게 좀 자문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앞서서 뭐 제가 개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막 언급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적인 영향력이 크니까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적극적인 교육체계 개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시범학교 운영 중이지만 이제 2022 교육 과정에서도 역량 중심 교육을 강화하면서 이런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2025년부터는 다 이제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더 이렇게 열심히 연구에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AI 교육 과정에 대한 방향성이 여러 측면에서 제안이 되고 있지만 이제 저희는 구체적인 인재상이나 역량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이제 AI 기초 교육을 넘어서 AI 시대의 태도와 가치도 포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이제 아직 AI 기술이 학교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가까운 미래에 AI 기술이 학교에 도입된다면 이제 뭐 AI 융합 교육 과정이라든지 AI 기반 수업과 평가 그리고 학생 맞춤형 분석 및 진단 이를 통한 성찰 개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멀지 않은 미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인공지능 교과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뭐 교육부라든지 기관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민간에서 나온 그런 이제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뭐 면밀히 다 검토하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이제 내용 구성을 봤을 때에는 인공지능 교과서라고 하는 데에서는 대부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초 원리,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어떤 부정적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좀 문제제기 수준으로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AI 기술이 가상문적이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활용되기 때문에 AI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존이나 협력, 갈등과 문제 제기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네트워크라고 이제 간단히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개발 단계에서도 다양한 지식의 경계 없는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활용 단계에서도 사회 전 분야 간 연결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AI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도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공급과 수요 사이에 이런 다층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미래의 인재에게는 필요한 요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원리라든지 기초적인 이해만을 가지고는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과 문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해서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하는가가 저희의 이제 좀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선생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림이고 OECD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림인데요. 이 이제 미래 교육 나침반에는 태도, 기술, 어떤 가치, 지식 이런 것들이 고루 습득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개인과 사회 웰빙이 가장 큰 모토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과 사회 웰빙 이것이 이제 에듀케이션 2030이랑 동떨어진 접근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그렇게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이제 던져봤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어떠한 지식을 갖춰야 할까? 그리고 인지적, 메타인지적, 사회 정서적인 기술은 어떻게 함양될 수 있을까? 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행동 및 실천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 교육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똑똑한 계산기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나를 어떤 성찰하게 하는 어떤 존재다. 그런 방금 이제 김가영 선생님 말씀에 대한 그런 에이전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상호작용할지는 그래서 이제 규정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그런 이제 요인 등의 타당성을 보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뭐 역량 모델, 역량 모델링이라는 저희가 이런 단어를 계속 이제 쓰기 때문에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역량은 우수한 성과자가 보통의 성과자랑 비교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내어지는 특성에 해당하고요. 역량 모델은 이제 어떤 조직이나 계층에서 각 집단 구성원이 가져야 할 인재상 높은 성과 창출의 원인이 되는 행동 특성인 역량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역량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량 모델링은 이러한 이제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 역량 및 행동을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등 수준의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모델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5월부터 저희가 이제 AI 교육 전문가, 또 AI를 직접 개발하시는 뭐 플랫폼 개발자분들, 그리고 이런 교사분들, 그리고 역량 모델링이나 측정평가 전문가분들 해서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좀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을 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 융합교육연구회를 알게 됐을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실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이런 이렇게 기회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역량 모델 개발 방법론 중에서 이제 루시아 랩싱어의 단계를 저희에 맞게 이제 총 14개 절차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뭐 면담지나 델파이 설문지 등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 핵심 역량은 다른 이제 핵심 역량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까? 지금 인공지능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거의 이제 기초 자료가 잘 없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막 많이 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문헌과 함께 이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안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전문가분들 피드백 받으면서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과정을 좀 순환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전문가 설문 2차까지 지금 이제 진행을 한 상태고요. 여기 AI 교육에 융합적 접근에 관심 있는 현장 전문가분들의 피드백 수렴 및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 과정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역량 정의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초등학생 수준으로 그 문항을 좀 이제 바꿔가지고 학생 대상 설문을 해서 이 요인 분석을 하고 최종 타당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안에서 뭐 8개 핵심 역량이었다가 저희가 2차 모델에서는 이제 11개 핵심 역량, 33개 행동 지표, 그리고 3차 모델 현재에서는 3개의 범주로 구성하고 31개 핵심 역량 행동 지표로 지금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사실 2차 모델에서 이제 델파이 조사를 했을 때에도 저희가 4점 척도로 설문을 했을 때 응답 평균이 3.74였고 CBI도 이제 긍정 응답을 주신 분들의 비율이에요. 이것도 이제 0.96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보통 CBI는 0.8 이상이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각 문항별로 이거를 산출했을 때 최소값이 0.84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긍정적인 반응은 높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주관식으로 의견을 기재해 주신 부분들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의견들이다,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제 좀 개편을 크게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현재의 3차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고 문헌을 검토하면서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정리한 인공지능 시대 인재상은 지금 인공지능 이해 부분, 인공지능 윤리 부분, 인공지능 사회정서 부분 이 3가지를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상 속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학습 추론 등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함께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 등 실제적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군을 이제 인공지능 이해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인식, 해결, 성찰하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사회정서 역량은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접근을 하는 걸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내용은 인간 고유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감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인공지능과 협업을 통해 인간 역량을 향상시키며 일상과 학습에서 인공지능 활용한 자아실현과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동적 학습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정리한 인공지능 시대 인재상인데요. 이게 네, 각 그 학교급에 맞게 수준을 잘 조정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문을 요청을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차 모델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이해에 이제 15가지 네, 역량을 정리를 했고요. 인공지능 윤리의 8가지, 인공지능 사회 정서의 8가지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현재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게 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을 여러 교과에서 활용을 할 때 참고할 만한 그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뭐
그 연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저희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요런 저희의 관점과 접근을 들어보시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현장 전문가분들이 있다면 한 20분 정도 이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온라인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자문을 한다든지 해서 좀 최대한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이제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초등 고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서 요인 분석을 하는 것이 남아있는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제 구글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게 좀 아직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은 지금 여기 계시는 26분의 선생님들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어떤 일정을 조정을 해보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좀 설문이라던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손윤아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연구회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제 소통을 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제 연락처를 드리는 것으로 이 소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 이렇게 과정만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네. 선생님들 혹시라도 그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시간 되시면 이 융합교육 쪽에서 저희 이제 또 이렇게 시간 내서 한번 이렇게 비대면이라고 하면 줌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하시고 네, 싶으신 네. 거죠? 네. 신청해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연구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늘 늦어져서 저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채팅창에 그럼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그 메일 주소를 네. 좀 올려주시면 선생님들 나중에 꼭 이렇게 신청해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저희 오픈 채팅방에 이 영상 이렇게 유튜브 올려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홍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 의견 주시면 네, 저희가 네, 일정 조절하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선생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영 선생님, 너무 좋은 수업 사례 나눔해 주신 가영 선생님께서 소감이나 또는 뭐 실제 수업을 이걸 활용하신 선생님에 대한 팁도 괜찮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씀, 인사 말씀 들으면서 오늘 수업 사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영 선생님, 네네. 네. 네. 제가 회장님한테서 제가 이제 얼핏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나? 이제 챗봇으로 수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 한마디 했는데, 맞아요. 그거를 딱 잡으시고 저한테 여름인가 이제 초가을쯤에 맞아요. 연말에 수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겸사겸사 그럼 나도 한번 트라이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애들 이제 시험이 끝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 챗봇 시스템에 대해서 나도 처음에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고, 애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도 어떤 이제 확정된 방법이 없다 보니까 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간이 많이 좀 소모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한 3-4번 수업을 하는 과정에 애들이 이제 인텐트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한번 창작을 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과물은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창의적인 대화 내용과 일반적인 대화 내용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진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의적인 걸 딱 넣었을 때 그걸 만드는 애들이 많이 없을 거고 일단 뻔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거를 창의적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에 반복, 여기에도 반복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나눔할 때 주의사항 한 5개가 6개 알려드렸잖아요. 그 엄청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이거든요. 로그인 절반이고 그 다음에 인텐트 이해하면 다 끝난 거다 뭐 등등등 이거를 한번 명심하셔서 수업을 혹시나 하시게 된다면 진행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보니까 다양한 수업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 처음 이렇게 시작 단계이시니까 계속 이렇게 수업하시면서 또 지금 연구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융합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더 좋은 수업 사례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벌써 1년이 흘러서 2021년 오늘 마지막 수업이더라고요. 가영 선생님 맞죠? 그러면 마지막 연말 바쁘시겠지만 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도에 또 1월 첫 번째 주에 신도중학교 아마 김나영 선생님께서 협종 관련하여 수업을 준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같이 또 산뜻하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사에 나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영 선생님. 네, 조시웅 선생님, 최민선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편하게 주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성실 선생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 말씀 남으셨습니다. 새로운 배움 또 감사합니다라고 이세별 선생님께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도에도 건강하게 뵙겠습니다.